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이라는 문건입니다. 혹시 화면이 떠지면, 네네. 2021년 12월 29일자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제가 다운받은 건 2021년 12월 30일 07시 29분, 그리고 그날도 08시에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대략 아시다시피 전략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은 저 빼놓고 단 한 분도 예 없이 현 정권에서 장관, 차관, 수석, 비서관,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11월 1일 날, 작년 11월 1일 날 제가 국회에서 증인 선서하고 증언을 할 때 저에게 질문 주셨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당시에 캠프에서 함께 회의에 참여하고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물론 특정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차상의자를 보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회의 체계상 지금 현 정권 최고 수뇌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문건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저 문건 내용에 보시면 첫 번째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력한 불신과 지난 중단에 보시면 2020년 4.15 부정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단계, 선거 단계, 사후 단계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봐주시면 밑에 하단에 보시면 각주들이 달려있는 걸로 보면 굉장히 전문가들이 전문가스럽게 작성한 문건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양정철 개입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 12월 3일 날 밤에 익명의 두 군데로부터 당신 체포될 수 있다라고 연락을 받고 아내와 함께 국회로 향하면서 첫날은 중앙선관위 난입한 걸 몰랐습니다. 둘째 날 뉴스를 보다가 보고 제가 검색으로 찾으면서 이 파일을 찾았고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왜 체포 대상이 됐지 하고 보다가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양정철 개입설, 그 뒤에 중국 개입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하단에 보시면 그 밑줄 쳐 있는 바로 윗줄에 보시면 검증 과정은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이 정말 소름 돋는, 이번에 노상원 씨 등을 포함한 HID 요원들이 등등이 중앙선관위 서버실에 난입해서 왜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강력하게 집착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무려 만 3년 전 2021년 12월 29일에도 이런 부분이 작성돼서 아마 추정컨대 캠프 수뇌부 상당수가 이런 부분에 과도한 집착처럼 되어 있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수많은 유튜버 등등의 방송을 보면서 더 어떤 나쁜 상승작용을 통해서 확신범 수준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게 제 추정입니다. 다음 쪽 한번 봐주시면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대책 첫 번째가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한 불신입니다. 두 번째가 선관위 내부에 선대본부 내부에 저런 대책단을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샘플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수기 문서를 찾다가 더 소름이 돋습니다. 부정선거 관리 대책은 소위 별도의 부정선거 대책반 이런 데서 뭐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지 전략회의단에서 이렇게 많이 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기 메모 찾은 것만 2022년도 3월 9일 대선이 치러졌는데 그 두 달여 사이에 무려 9번의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샘플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22년 2월 10일 08시 전략회의 문서입니다. 둘째 장에 보시면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 가로치고 후보님 직속으로 설치, 그 밑에 보시면 2월 14일 날 후보가 직접 참석해서 격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게를 뒀다는 얘기죠. 이 9번의 회의, 그렇게 무게를 뒀고 이 9번의 회의를 다시 돌아보면 당시 대선 수뇌부뿐만 아니라 그게 대부분 현 정권의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에 참여하고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거 저 문건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확신범 수준으로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빠져서 결국은 중앙선관위 서버실까지 난입했음을 저 문건과 이런 대책회의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자님들이 영상을 찾아보시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022년 3월 4일 선거 5일 전 경주 유세, 그리고 3월 6일 의정부 유세, 선거 3일 전입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대중
유세장에서 중앙선관위 썩어 빠졌다, 썩어 빠졌으면 당연히 쓸어버려야 된다는 류의 이런 내용의 대중 유세까지를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점점점 증폭되고 소위 비상계엄, 내란, 친위 쿠데타까지 연결됐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단순 확신이 아니라 지금 저 문건 그리고 이 부정선거 관련 대책회의, 수많은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건 충분히 능히 추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제가 국회에 감히 부탁을 드린다면 이번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그를 통해서 반드시 이 진입하게 된 경위와 진정한 목적, 저는 제 추정으로는 이 내용을 세세하게 읽어보시면 이를 통해서 결국은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언론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2015년 8월 14일 날 키르기스탄에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서버를 수출합니다. 그때 제가 시니어들이 키르기스탄에 진출을 그 나라로 가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청와대 대통령직 소속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창출의 책임자였는데 그 당시에 청년들 해외 진출, 해외 일자리 해서 주니어 레벨의 청년 엔지니어들이 키르기스탄에 가서 이 서버 유지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실제 수출을 하고 했습니다. 2020년 키르기스탄이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선거 시스템 이게 오류가 있다 등등을 주장하면서 전면 대통령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지금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과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묘한 단순한 우연의 일치치고는 굉장히 놀라운 우연의 일치, 많은 국민들이 잘 기억을 못하시지만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회의한 그 대상자분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 등등의 제가 미팅했다는 기록은 제 폰에 제가 이런 꼼꼼하게 메모하는 습관 등등이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일지 좋은 습관일지 모르지만 제 폰에 미팅 일시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국정조사 그리고 앞으로 통과될 특검 이런 데서 꼭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